기계치인 네가 대체 왜 애플을 쓰는 것이냐 라고 물으신다면 반사신경처럼 튀어나오는 말이 있죠. 감성 가득 예쁘니까. 그렇습니다. 애플 제품이 예쁘다는 평이 많은데요. 이 단순하고도 명쾌한 대답을 잊게 한 애플만의 감성을 만든 인물, 바로 조너선 아이브입니다. 오늘은 안유진, 장원영의 아이브의 아름다움에 대해 공학적으로 살펴보는 시간도 나쁘진 않겠지만, 애플을 감성 넘치는 아름다운 디자인의 대명사로 만든 천재 디자이너 조너선 아이브는 어떤 삶을 걸어왔는지, 지금까지 아이브의 손을 거친 제품들이 얼마나 새끈하고 쌈박한지, 세계적으로 대히트를 쳤던 아이팟과 아이폰의 디자인 비하부터 그가 애플에 남긴 발자취는 무엇인지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1967년 영국 칭퍼드에 태어난 아이브는 대학 교수였던 아버지의 디자인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사랑으로 자연스럽게 디자인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영국의 5세부터 16세까지의 모든 학생들이 디자인 테크놀로지라는 과목을 필수로 수강하게 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디자인 교육의 진심인 아이브의 아버지는 크리스마스에 자신의 대학교 작업실로 아이브를 데려와 하루 종일 함께 작업을 할 정도였죠. 락 음악을 추종한 빡센 헤어스타일을 했던 아이브의 월턴 고등학교 시절부터 아이브는 디자인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는데요. 아버지가 필수 교육 과정으로 만든 디자인 테크놀로지 수업에서 곧바로 제작에 들어가도 될 정도의 뛰어난 완성도의 디자인을 제시하는 수준이었죠. 라떼 시절 학교 수업에서 보던 고대 유물인 오버헤드 프로젝트, 일명 OHP가 가진 불편함을 인지한 아이브는 곧장 휴대용 OHP를 만들어 전국 경시대에 2차까지 진출합니다. 이런 디자인적 재능과 전국 상위 12% 수준의 높은 졸업 성적을 인정받아 아이브는 영국의 세계적인 디자인 학교인 노썸브리아 대학에 입학하게 되고, 대학 졸업 후 취업한다는 조건으로 영국 유명 디자인 회사 로버트 위버 그룹 RWG로부터 4년 전액 장학금까지 받죠. 실습과 제작을 중점적으로 가르치던 노썸브리아 대학의 학풍은 그야말로 아이브에겐 천국이었는데요. 자취하던 아파트 방에는 자신이 만든 100여 개가 넘는 시제품과 모형으로 가득했고, 이렇게 부지런히 시제품을 제작하는 마음가짐은 훗날 애플에 가서도 아이브의 장점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대학 시절 아이브가 디자인한 제품으로는 RWG로 현장 실습으로 나가서 만들게 된 누구나 집에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볼펜으로 유명한 일본의 기업 제브라의 TX2가 대표적인데요. 당시 인터넷 불가한 아이브가 만든 이 볼펜은 대량 생산되어 일본의 히트 상품으로 판매됩니다. 여기서 아이브는 볼펜의 용도가 단순히 쓰는 것에 머물지 않고 필기를 하지 않을 때는 만지작거리며 넣을 수 있도록 손잡이 부분에 고무 소재를 넣거나 상단에 클립을 다는 식으로 촉광 요소를 더하는데요. 디자인에 놀이와 촉광 요소를 넣는 식의 감각은 아이브가 애플에서도 보여줄 손잡이를 비롯한 다양한 소비자의 손길을 유도하는 요소에 자연스럽게 녹아듭니다. 어린 학생이 보여준 하드 캐리에 회사 직원들은 조니 풍라는 말까지 하며 엄지척을 들어 올리죠. 이 밖에도 아이브는 스크린 현금 인출기부터 미래의 아이폰을 만들게 될 것이라는 예언처럼 보이는 혁신적인 디자인의 유선 전화기까지 다양한 제품을 디자인했는데요. 이때 만든 전화기는 졸업 작품전에서 1등상도 받고 영국 왕립예술학회가 수여하는 경연대회에서 학부생 최초로 2번이나 장학금을 받는 미친 피지컬을 보여주죠. 대학 졸업 후 예정대로 RWG에 입사하여 일을 시작한 아이브는 공업용 드릴부터 야외 정원 조명, 잔디 깎는 기계 등 여러 디자인 작업에 참여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컨설팅 회사였던 RWG의 사업 방식 때문에 고객들이 디자인을 변경하라고 압박할 때마다 아이브는 자신의 디자인이 바뀌고 타협되는 상황이 불만족스러웠죠. 이후 어려운 회사 경영 상황과 맞물려 회사를 나온 아이브는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스타트업 디자인 회사인 텐저린의 세 번째 동업자로 합류하게 되는데요. 귤이라는 상큼한 이름처럼 젊은 이 디자인 회사에서 아이브는 헤어 디자이너가 빗을 일정한 각도로 쥐기 쉽게 배려한 머리빗부터 욕실 디자인까지 다양한 디자인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텐저린 역시 다른 디자인 컨설팅 회사와 비슷한 경로로 흘러가는데요. 고객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설득하는데 업무 시간의 90%를 쏟으며 아이브는 예전 회사에서 느낀 현타를 다시 한번 느낍니다. 마침 애플의 산업 디자인 팀장을 맡은 브러너가 새로운 휴대용 제품들을 조사하는 애플의 비밀 프로젝트 암호명 저거넛 수행으로 유럽의 여러 회사를 방문하던 중 텐저린에도 들르게 됐는데, 사실 브러너는 아이브가 대학생일 때부터 만든 전화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깊은 인상을 받은 브러너는 자연스럽게 이 프로젝트를 텐저린과 진행하며 아이브에게도 애플의 입사를 권유하게 됩니다. 아이브는 애플과 협업 작업을 하면서 기존의 업계에서 무생명처럼 다뤄졌던 기술의 인격과 의미를 부여하는 애플의 남다른 방식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고, 아 그래 여기라면 디자인에 오로지 몰두할 수 있겠어 라고 느끼며 1992년 27살의 나이에 애플에 입사하죠. 드디어
드디어 애플의 디자인 전설이 시작됩니다. 애플은 비밀스럽게 일하기로 유명하죠. 아이폰을 만들 때도 0076원처럼 보안을 매우 철저히 해서 아이폰을 개발하는 엔지니어링 팀과 디자인 팀이 서로 무엇을 만드는지 모르게 할 정도였죠. 아이브가 애플에 입사해 처음 맡은 프로젝트는 암호명 린다로 불리는 뉴턴 메시지 패드의 차세대 모델을 디자인하는 일이었는데요. 제브라 펜에서와 마찬가지로 뉴턴의 스타일러스에 주목한 아이브는 이용자들이 제품에 애착을 가지게 만들고 싶어 뉴턴을 실제 스프링이 달린 위로 넘기는 메모장처럼 디자인합니다. 누구나 익숙한 방식으로 메모장을 넘기듯 자연스럽게 펜을 메모장 위쪽에 용수철을 끼우고 쉽게 이용자의 행동을 유도하는 방식인데요. 아이브는 크기가 큰 스타일러스를 망원경이 포개어 겹치는 것처럼 길이 조절이 가능하게 디자인하는 참신한 아이디어도 더합니다. 그렇게 초기 디자인부터 모형 제작까지 단 2주 만에 끝낸 아이브 덕분에 단 6개월 만인 1994년 3월 새로운 모델인 뉴턴 메시지 패드 110을 출시하였고, 아이브는 최고 권위의 디자인상인 황금 산업 디자인상, ID 디자인 리뷰의 최우수상, 독일의 디자인 혁신상 등을 연달아 수상합니다. 이 외에도 아이브는 애플의 유능한 디자인 팀원들과 함께 앙증맞은 코끼리발을 닮은 컴퓨터 받침이 인상적인 매킨토시 컬러 클래식과 뚱뚱한 CRT 모니터 대신 얇은 LCD 모니터를 달고 기존의 컴퓨터에서 쓰던 흔한 베이지색이 아닌 일반 가정 어디에서나 어울리는 녹황색을 입힌 20주년 기념 매킨토시 TAM을 디자인하는데요. 이렇게 아이브와 디자인 팀은 새로운 디자인에 도전하며 기술력만을 중시하던 컴퓨터 업계에서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죠. 당시 애플도 다른 컴퓨터 회사들처럼 디자인은 그냥 컴퓨터 부품에 껍데기만 씌우면 되는 작업으로 취급했던 시절이라 디자인 팀보단 엔지니어링 팀 위주로 프로젝트가 진행되었고, 그 위상도 엔지니어링 팀이 더 높았는데요. 아이브가 29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애플의 디자인 팀을 이끌게 되면서 이런 인식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뛰어난 재능과 열정에도 겸손한 성품을 바탕으로 팀원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던 아이브였지만, 여전히 당시 애플의 CEO인 아멜리오는 디자인의 가치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고, 아이브는 그런 상황에서 좌절하며 사직을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위기에 빠진 아이브와 애플을 구출해줄 해결사 스티브 잡스 형이 CEO로 복귀합니다. 1997년 애플로 복귀한 잡스는 디자인의 진정한 힘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는데요. 잡스는 애플을 디자인 중심의 기업으로 복귀하겠다며 대대적인 선언합니다. 잡스가 1985년 회사의 내부 경영 분쟁으로 물러나기 전에 애플은 디자인 중심의 기업이었는데요. 애플의 1세대 디자인을 이끈 독일 산업 디자이너 하르무트 에슬링거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에슬링거는 유선형의 모서리와 깨끗한 흰색, 깔끔한 그래픽과 서체가 강조된 스노우 화이트 디자인 언어를 제시하며 애플의 디자인을 이끌었는데요. 대표적인 제품으로 애플2가 있습니다. 당시 애플의 디자인들을 살펴보면 유선 전화기에 태블릿이 합쳐진 맥폰, 아이맥의 원형이 보이는 베이비 맥, 초기의 맥북, 심지어는 2G 폰을 닮은 애플폰과 애플워치 컨셉들도 볼 수 있죠. 잡스는 당시의 디자인처럼 복귀 후에도 에슬링거와 같은 유명한 외부 디자이너를 찾으려 했는데 진짜 보석은 가까운 곳에 있었으니 잡스는 아이브가 있는 디자인 스튜디오를 방문하고 나서 아이브의 디자인팀이 보여준 창의성과 열정에 매료되었고, 곧바로 아이브의 팀에게 저렴한 소비자용 데스크톱의 디자인을 맡깁니다. 이번에야말로 잡스 형님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기회라고 생각한 아이브는 영혼을 갈아 넣어 디자인을 만들기 시작하였는데요. 아이브가 가장 먼저 생각한 점은 기술적으로 어떻게 보여줄까가 아닌, 우리는 이 제품을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기를 바라지? 이 제품은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부분에 와닿을까? 와 같이 고객의 인식에서부터 출발하는 감성적인 접근을 시도합니다. 항상 이렇게 아이브는 제품의 디자인 스토리에 집중해서 작업을 진행했는데요. 이번 아이맥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불어일으키는 것이 핵심이었죠. 그렇게 해서 1998년 일명 신세계를 대변한다는 의미의 콜럼버스라는 암호명 아래 사용자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반투명한 플라스틱 몸체와 더 가까이 다가와 만지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손잡이, 계란 모양의 부드러운 몸체에 영롱한 본다이 블루색을 입힌 아이맥 G3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후 딸기, 블루베리, 귤, 라임, 포도 등의 새콤달콤한 색상들도 출시되면서 그야말로 대박을 치면서 디자이너 아이브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는데요. 이후 아이맥을 따라 투명한 플라스틱을 재료로 한 스테이플러, 카메라, 헤어드라이기, 진공 청소기까지 각종 제품들이 쏟아지며 하나의 유행이 만들어집니다. 아이맥 G3의 대박 이후 잡스와 아이브는 더 끈끈한 관계가 되었고, 새로운 디자인에 수십 가지 이유를 대며 사사건건 반대해온 엔지니어링 팀 중심에서 확실히 디자인 팀 중심의 기업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후에도 아이브의 디자인 팀은 운반용 손잡이와 쉽게 열 수 있는 본체를 가진 파워맥 G3, 조개 껍데기를 닮은
프로그램은 아이북, 애플 소형화 기술의 선구적인 제품이자 애플 디자이너들도 과학 티슈로 사용했다던 파워맥 큐브 등 그동안 외면시되어 왔던 소비자의 입장에서 접근한 혁신적인 방법으로 애플만의 독보적인 브랜드를 구축하게 되죠. 하지만 모두가 알다시피 아직 전설은 시작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이 더 놀라운데요. 스마트폰이 등장하기 이전의 라떼 시절 국가가 허락한 유일한 마약인 음악을 책임졌던 mp3계의 혁명을 이끈 아이팟이 있었습니다. 아이브는 아이팟을 만들 때 기능은 최대한 줄이고 단순화하는 디자인에 집중했다고 밝혔는데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단순하게 느껴져서 인간이 설계했다는 생각조차 안 드는 제품을 만들려고 했던 아이브. 그리고 2001년 10월 단순함을 상징하는 흰색과 배터리 교체가 없는 일체형 몸체, 번거로운 버튼 조작 없이 엄지손가락으로 속 시원하게 돌리며 조작하는 스크롤 휠 등으로 멋지게 빠진 아이팟이 공개됩니다. 아이팟은 이후 세대에서 터치 휠과 클릭 휠, 다양한 색상, 줄어든 무게와 늘어난 용량, 윈도우와의 호환성을 보완하여 그야말로 라떼 시절 mp3계를 호령하게 되는데요. 아이팟으로 아이브는 디자인업계 최고의 영예인 아이디어 금상을 받죠. 상의 공로를 디자인팀 전체의 노력임을 강조했던 겸손한 아이브는 항상 시상식에서도 팀원들을 빼놓지 않고 언급했다는 썰도 훈훈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아이브의 팀은 기존 아이맥의 뚱뚱한 CRT 모니터를 얇은 LCD 모니터로 다시 디자인하는 작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평범함을 거부한 아이브는 잡스의 집에 방문해 함께 정원을 거닐며 얘기를 나누던 아이브가 정원에 있는 해바라기를 보고 그 자리에서 잡스에게 디자인을 제안했다는 개발 비하를 가진 호빵 아이맥으로도 불리는 아이맥 G4를 디자인하죠. 그리고 2003년 어느 가을날 아침 애플에서의 위치를 공고히 한 아이브와 디자인팀은 평소처럼 브레인스토밍 회의를 하다가 손가락 2개를 이용해 구글 맵 속 애플 본사를 확대하고 축소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인 멀티 터치 스크린 기술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는데요. 이 기술이 세상을 바꿀 기술임을 확신한 아이브는 잡스에게 곧바로 보고합니다. 한간에는 처음에 별로라고 잡스가 인식했다고 하지만 이후 잡스 역시 이게 애플과 세계의 어메이징한 퓨처야 라고 샤우팅하며 본격적으로 이 기술을 적용한 신제품 개발을 지시하는데요. 그렇습니다. 바로 아이폰 전설의 시작입니다. 아이폰에서 무엇보다 스크린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아이브는 마치 호캉스에서 누리는 인피니티 풀처럼 스크린의 가장자리 경계가 잘 보이지 않는 시원한 느낌을 이용자들에게 주고 싶어 했는데요. 이를 위해 스크린 아래의 홈 버튼을 제외하고 불필요한 다른 요소들은 최소화하는 디자인을 구상하죠. 본격적인 아이폰 개발에 들어간 애플의 각 팀들은 밤낮으로 작업에 매달렸으나 아이폰 발표 3개월 전까지도 각종 버그와 통화 끊기, 배터리 충전 문제, 앱 오류 등으로 골머리를 앓았는데요. 이를 본 잡스가 평소 같으면 불같이 화를 냈어야 하는데 오히려 차분히 대응하자 직원들은 소름이 끼칠 정도로 무서웠다고 합니다. 이후 직원들은 미친듯이 일에 몰두했고 복도에선 하루가 멀다 하고 고성이 오갔는데요. 밤샘 코딩을 하던 한 엔지니어는 아 진짜 회사 내려친다 라고 샤우팅하고 회사를 나갔다가 밀린 잠을 자고 다시 복귀했다는 썰도 전해지고 있죠. 그렇게 2년 반 동안의 치열한 작업 끝에 2007년 아이폰이 새로운 세상을 열게 됩니다. 아이브는 지속적으로 애플의 혁신을 이끌었는데 아이폰보다 먼저 구상했던 아이패드부터 아이패드에서 사용자의 창의성과 자유도를 부여한 애플 펜슬, 기존의 실물과 비슷한 느낌을 주는 그래픽인 스큐어모비즘에서 벗어난 미니멀리즘을 추구한 iOS 7 소프트웨어, 물체를 여러 부품이 아닌 단 하나의 부품으로 만드는 맥북 에어부터 적용된 정밀 기계 공정 과정인 유니바디 프로세스의 도입, 잡스가 죽은 후 아이브가 주도적으로 디자인한 애플의 웨어러블 기기 애플워치 등 전호선 아이브는 애플의 혁신을 상징하는 디자인으로 활발히 활동합니다. 아이브의 디자인 철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20세기를 대표하는 산업 디자이너 디터 람스입니다. 아이브는 디터 람스가 자신의 롤 모델임을 공공연히 밝혀왔는데요. 좋은 디자인은 눈에 띄지 않다가 필요할 때 비로소 그 존재를 드러낸다 라는 절제와 단순함, 가능성을 강조한 그의 디자인 철학은 비단 아이브뿐 아니라 수많은 디자이너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실제로 디터 람스가 디자인한 제품들을 살펴보면 아이브가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 한눈에 알 수 있죠. 그렇지만 애플이라고 해서 모든 디자인이 성공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애플 매직 마우스 2에 바닥에 달려있는 충전 포트 같이 대체 어떻게 충전하면서 쓰라는 건지 알 수 없는 제품부터 지금은 애플 펜슬이 아이패드 측면에 충전이 가능하지만 저기 아이패드에 직접 연결해야만 충전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콩나물같이 생겼다고 놀림거리가 된 에어팟이나 삼성의 디스 대상이 되었던 베젤, 노치 디자인, 엉덩이처럼 생긴 에어팟 맥스의 케이스 등 웃음을 참기 힘든 디자인도 있기 마련이었습니다. 20여 년
년간 애플에 몸담았던 아이브는 2019년부터 애플을 떠나 자신만의 디자인 회사인 러브프롬을 설립하고 애플과는 컨설팅 계약을 맺고 디자인 협력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계약도 끝나면서 애플과는 완전한 이별을 맞이했는데요. 자신이 세운 러브프롬에서 자연적인 컨셉의 테라카르타 실과 폰트를 선보이며 앞으로의 활동을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애플과 함께 산업 디자인의 혁신을 이끈 살아있는 레전드 조너선 아이브가 앞으로 또 어떤 혁신을 이끌어낼지 몹시 기다려지는데요. 조너선 아이브가 새로운 디자인을 내놓을 때까지 아이브 유진처럼 숨참고 러브다이브에서 잠수 타서 기다려보겠습니다. 테크 유튜버들 사이에서 갖은 가성비 논란을 만든 M2 맥북 시리즈와 가격 인상 논란으로 한창 시끌시끌한 아이폰 14까지 여전히 애플 제품들을 감성으로만 사는 사람들에 대한 조롱 섞인 평가도 볼 수가 있는 요즘, 조너선 아이브의 이야기와 애플의 제품 철학을 살펴보니 아 그래, 애플 제품들 감성만으로도 충분히 살만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감성만으로만 애플 제품들을 지르기에는 너무나도 비감성적인 체크무늬 셔츠와 베이지색 면바지 차림에 나 자신을 보고는 오랜만에 짜릿하고 쫄깃하게 가을옷 쇼핑 삼매경인 가성비 면바지는 역시 잭필드 3종 세트 안대공화 에러였습니다.